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악기상 공부했었죠. 그래서 내우, 집중호우, 우박, 폭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악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상 상태가 어떻죠?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한 정란운이 이제 잘 발생할 때 우리가 다양한 악기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로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해양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가나다는 뇌우의 발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뇌우의 발달은 처음에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지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어떻게 불안정하고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상승 기류가 처음에 생긴다. 이게 뭐예요? 적군의 처음에 생성되는 단계인 뭐라고 했을까? 적운 단계라고 했죠? 적운 단계. 그리고 다가 1등이죠. 1번 순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상승을 하면은 이제 구름 입자가 어떻게 돼요? 점차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무거워진 구름 입자가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주변에 이제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냉각이 조금 더 빠르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강 기류를 더 빠르게 촉진시킨다 했었죠. 그래서 나가 성숙 단계. 그래서 이때가 가장 발달한 상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계속 하강 기류로 바뀌는 게 마지막 소멸 단계예요. 그래서 기억 볼게요. 자, 뇌우는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잘 발생한다. 이제 맞죠? 니을, 가나다 중 마지막 단계는 소멸 단계인 가가 되겠죠. 자, 소나기, 번개 등의 피해가 가장 큰 단계,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있을 때다. 그래서 답은 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기상영상 다양한 악기상, 강풍, 우박, 폭설에 대한 설명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A부터 볼게요. 강한 상승 기류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핵이 성장했대. 그리고 얼음층 보인다. 우박이죠. 자, B, 가로수 등의 나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바다에서 높은 파도를 일으킨다. 이거 뭐죠? 강풍이죠. C, 자,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즉 시베리아나 찬공기 이런 것들이 남아안돼. 다른 말로 서해상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서 변질되면은 우리나라에 폭설이 많이 내린다. 어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자, 19번 보면은 그림 가와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기상을 나타낸 거래요. 강풍과 집중호우. 얘들아, 강풍은 언제 잘 발달한다 그랬지?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커질 때, 겨울철 또는 여름철에 언제? 태풍이 발생할 때. 이런 현상 많이 볼 수 있다고 했고, 자, 호우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 없이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앞에 붙으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단시간 내에 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해요. 자, 기억 볼게요. 가는 여름철에 발생하죠. 나는 주로 정란운이 한 곳에 정체해 계속 비를 내린, 그쵸?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비. 그래서 맞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 볼게요. 자, 19번에는 얘들아 폭설 동그라미. 우리나라에 폭설이 내린 다음날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이래요. 자, 가시 영상 앞에서 배웠죠? 오직 언제만 촬영할 수 있다. only 낮에만 태양빛이 있을 때 촬영하는 영상이다 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 가시 영상에서 태양빛의 반사가 됐을 때 구름의 양이 많을 때 하얀색으로 보인다라고 했었죠. 즉, 이 A와 B에서는 조금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폭설 현상이 구름이 어느 정도는 발달되어 있지만 C에서는 까맣게 보인다라는 소리, 반사를 못했다라는 거고 구름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볼게요. 자, 폭설이란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맞죠? 자, A, B, C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하얗게 보이는 거 A겠죠. 이 영상은 밤 아니고 낮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에
20번 볼게요. 그린 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우리나라의 황사 일수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3, 4, 5월 달에 크게 몰려 있어요. 즉, 황사는 봄에 잘 발달하는구나 라는 자료를 가를 해석해서 알 수 있고, 자, 발원지를 나타낸 거래요. 자, 황사의 발원지가 되려면 강한 저기압이 배치되고 강한 뭐가 있어야 된다? 상승 기류가 잘 발달돼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영양제는 어때요? 하강 기류, 고기압이 발달돼 있을 때다. 그래서 편서풍을 따라간다 얘기했었죠. 자, 기억, 황사는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자료 해석하는 문제고, 니을, 황사 이동형 무역풍 아니고 편서풍이죠. 디귿, 황사는 강수량이 많은 계절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강수량이 많은 계절은 여름이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황사 없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음에 16번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기상현상을 나타낸 거래요. 뇌우와 우박. 자, 기억부터 보면 가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다 악기상이죠. 자, 방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얘기하기로 했지만 기상이 불안정할 때, 즉 상승 기류가 활발할 때, 다른 말로 정란운이 잘 발생할 때 이런 악기상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자, 우리 온난전선의 앞면에는 어떤 구름이 만들어졌었죠? 낮은 구름, 층운형 구름이 생성되는 게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예요. 그러니까 정란운이랑은 상관없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니은, 정란운 맞죠? 디귿, 가와 나 현상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온도가 낮으면 이 구름 입자들이 얼음처럼 돼서 우박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기상 파트인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 그리고 태풍, 그리고 마지막 악기상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해양 파트를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인물 준비하고 자, 이제 드디어 해양 파트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해수의 성질 파트가 이제 처음에 해양 파트 시작 단계인데, 자, 여기서는 우리 간단한 처음에 기상학을 공부할 때도 자, 기상을 읽을 수 있는 기본 재료인 기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죠. 해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해양 파트를 공부를 하고 뒤에선 이제 기상과 해양이 짬뽕되는 순환에 관한 문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해수의 성질에서는 우리가 기본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간단한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 해수의 성질을 이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물리적 성질과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는 게 해수의 온도와 그다음에 밀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질 오늘 이제 온도와 밀도에 관한 특징들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해수의 물리적 성질의 첫 번째 해수의 온도는 보통 누구 때문에 이런 온도 변화가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누굴까요, 얘들아? 바다를 데우는 거? 그쵸, 태양이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열로 인해서 표층의 수온이 결정된다라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표층이라고 했어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표층이죠. 그래서 태양빛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열이 되고 이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겉에 이제 수온이 결정된다. 깊이에 따라서는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태양빛의 에너지는 당연히 누구와 누구에 따라 달라질 거냐면 위도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좀 당연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수온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지구는 얘들아 구형이죠. 그래서 자, 태양이 이 그림을 조금 더 모식화해서 그려볼게요. 자, 태양이 있고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지금 가깝게 그렸긴 했지만 1AU라고 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단위예요. 엄청 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엄청 먼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에서 태양빛이 올 때는 멀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으로 온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적도, 중위도, 극지방 이렇게 있으면 자, 태양빛이 평행하게 와요. 자, 평행하게 올 때 우리가 지표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표면을 표현을 해보면 적도, 중위도, 극지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올 때 자, 똑같이 평행하게 온다라고 했을 때 극지방으로 갈수록 여러분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빛이 도달되는 지표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표면이 조금 면적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다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태양빛이 도달되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써볼게요. 태양빛이 도달되는 면적이 커지고 있더라. 자, 똑같이 100이라는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도달되는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왜?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의 면적은 예를 들어 내가 10, 자, 여기의 면적은 20, 여기의 면적을 한 40이라고 이런 식으로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도달되는 태양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자, 10이라는 면적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고 20이라는 면적에 100, 40이라는 면적에 100이라는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당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저위도에서는 10, 중위도에서는 5, 맞죠? 다음 고위도에서는 2.5. 즉, 도달되는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소리는 똑같은 에너지를 나눠 가져야 되는 게 훨씬 커진다라는 거죠. 즉,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가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훨씬 바닷물이 더 뜨겁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저위도가 더 뜨겁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비교, 에너지 양에 따라서 수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란 소리는 단위 면적당 도달되는 에너지를 계산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훨씬 크다? 저위도가 훨씬 크다. 그에 따라 수온도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훨씬 크다 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표층수온이 결정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표층수온 분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보통 이제 0에서 30도 사이를 갖는다라고 해요. 두 번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 낮아진다. 왜? 방금 전에 설명했죠?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지니까. 3번,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 정도는 바다의 중심보다 대륙 쪽, 그러니까 우리 육지와 근접한 데서 수온 변화 정도가 훨씬 크대요. 왜 그럴까? 바다 중앙보다 육지 근방에 있는 쪽에 수온이 자꾸 변한다라는 거야. 자, 수온이 자꾸 변한다라는 소리는 비열이 작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대륙 쪽에 비열이 훨씬 작기 때문에 변화 정도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음 4번 등수온선의 분포. 등수온선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수온선. 같은 온도를 이은 선. 등수온선의 분포는 보통 이렇게 위도와 나란하다라는 특징을 보여요. 왜?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 수온이 결정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용승의 영향을 받는 곳은 이제 위도와 나란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수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용승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0도에서 30도까지 표층수온을 갖고 저위도일수록 수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분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되면 온도 분포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물리적 성질인 온도를 배웠는데 이에 따라서 보통 해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거 많이 본 그림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쵸? 우리 통합과학에서 할 때 지구 시스템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해수를 이제 층을 나눠보면 대기권이랑 똑같이 뭐 대류, 성층, 중간, 열권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해양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나누냐면 어느 깊이 이상에서는 바다에서는 수온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항상 몇 도로 일정하냐면 4도씨로 항상 일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심해층이에요. 그래서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더라.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 자, 수온 변화가 없다라는 소리는 얘들아 뭐의 변화가 없기 때문일까? 그쵸? 태양 복상 에너지 양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수온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항상 4도씨로 일정하다라는 거. 이게 심해층이야.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우리 혼합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층은 수온이 항상 일정한 두께를 갖는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혼합층의 이 첫 번째 수온은 누가 결정한다? 수온은 누가 결정해요?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두께가 일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두께가 일정하대. 그건 왜 그런 거지? 그쵸? 바람에 의한 혼합에 의해서 이제 물이 섞이게 되면서 이렇게 수온이 어느 두께까지는, 어느 깊이까지는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혼합층의 두께도 어떻게 될까? 두꺼워진다는 특징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계절상 생각해보면 겨울이랑 여름에 생각해보면 언제 더 두꺼울까? 그렇죠. 겨울에 훨씬 두껍겠죠. 또는 저위도와 중위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저위도, 적도랑 우리 살고 있는 중위도 생각해보면 바람이 어느 위도가 더 세게 불까요? 그렇죠. 중위도가 훨씬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중위도의 혼합층의 두께가 훨씬 두껍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혼합층의 특징이다.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첫 번째 이 온도가 결정이 되고 심해층은 항상 4도로 일정하다 그랬어. 그러면 물이니까 두 층을 어떻게 할까요? 이어주려고 하겠죠. 그 이어주는 층을 뭐라고 해요? 바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 수온약층의 특징은 뭐냐면 깊이가 보세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떨어지는 층을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하는데, 자, 특징을 보면 자, 이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 수온약층의 특징을 보면. 그러면 위에 떠 있는 물의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밀도는 작을 거야. 밑에는 밀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이 밑에 있고 가벼운 물이 위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자, 얘네 이렇게 혼합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혼합을 하지 않고 완전히 안정된 층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층. 자, 이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을 섞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쵸, 없겠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절대 할 수 없는 분리된 안정화된 층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온약층이, 자, 요거 별표 치고, 수온약층이 잘 발달된다 라는 뜻은 뭘까? 얘가 또렷해야 된다라는 거는 혼합층의 온도와 심해층의 온도가 커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쵸?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얘가 뚜렷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저위도랑 중위도, 고위도가 있죠. 저위도일수록 온도가 높을 거야. 표층 수온이. 자, 그리고 심해층은 항상 몇 도? 4도로 일정해. 그러면 저위도에서는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가 또렷하게 발달되겠죠. 그치만 고위도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수온약층이 발달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와 아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중간에 있는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겠구나. 그래서 수온약층이 이렇게 보면은 저위도에서 또렷하게 발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고위도로 갈수록 아예 무슨 층만 있더라? 이렇게 심해층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위도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바람의 세기에 의해 결정되고, 수온약층의 발달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표층과 심해의 온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발달되는 건 누구야? 바람이 제일 센 중위도가 1등. 그 다음에 저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수온약층은 어디가 제일 발달되어 있다? 그쵸? 저위도 발달, 중위도 발달, 고위도 발달.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해수의 성질에서 온도와 그 다음에 혼합층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해수의 밀도와 그 다음에 수온 염분도 화학적 성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